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좀 테마주도 좀 움직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현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기관 쪽에서의 이제 거래소 매수 물량을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장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수에 어차피 지금 장중에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반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조정받기도 하는 흐름들인데 그런 흐름들에 우리가 굳이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좋은 종목은 단기적인 조정을 주더라도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장을 좀 한 발 물러나서 좀 냉정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오늘 바로 1차, 2차 목표가를 바로 오늘 좀 터치한 종목입니다. 그린 플러스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 제가 1차 목표가가 2만 원이었고 2차 목표가가 2만 2천 원이었어요. 오늘 바로 오늘 아침부터 급등을 하면서 바로 목표가를 좀 터치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상기온 현상을 통해서 그린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그린 플러스의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투신과 연기금 쪽에 매도 물량은 오늘 좀 나왔어요. 하도 워낙 좀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 없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안랩이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좀 조정은 좀 받았어요.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지수가 지지부진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흐름들에 있어서 안랩 종목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대내외적으로 지금 현재 워낙 이런저런 사물 인터넷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램섬웨어와 같은 이제 해킹 문제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안랩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안랩의 실제적인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안철수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또 국민의당의 또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이번 주 국민의힘이 합당 서로 간에 합당을 할 건지 이 부분들이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냈으면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용 이슈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랩이 보안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이런 순간적인 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또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 안랩은 현재 지수가 지지부진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랩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추세적인 움직임들 한번 좀 단기 상승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국 F&B입니다. 흥국 F&B가 오늘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좀 내려와 있어요. 장중에 15%나 급등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은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 5,000원을 이미 그 전에 터치를 했었고요. 현재는 5,500원의 2차 목표가를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5,5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현재 좀 보고 있는데 그런데 흥국 F&B를 비롯해서 먹거리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삼양식품이라든가 농심이라든가 그리고 오뚜기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대두부터 시작해서 옥수수 지금 현재 다들 지금 곡물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좀 높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런 흐름들은 흥국 F&B에게는 좀 주가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2차 목표 제가 말씀드린 2차 목표 가격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흥국 F&B는 계속 좀 홀딩하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새로운 정보를 좀 가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좀 가져 나왔는데 오늘은 솔직히 좀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고민이 깊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생슈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매니저님들도 많은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솔직히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조금 다운될 때는 부담감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오늘 좀 약간 좀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도 좋고 앞으로 뭐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지만 기술적 반등도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시젠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어요. 시젠은 아마 뭐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시고 한 번 정도는 다 매매를 해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72,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72,300원 현재가 좀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 움직임들 보게 되면 작년 7월 달에 16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옆으로 좀 횡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다가 이번 연도 들어서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좀 지속하는 흐름들이었고요. 뭐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코로나에 대한 확산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 4월 달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최근 들어서도 제4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젠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7월 달 들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시젠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시젠뿐만이 아니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바이오니아라든지 그리고 수젠텍이라든지 여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이 추세적인 변화가 좀 감지가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 모양이나 일봉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 대응을 해주고 있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즌이 오늘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뭐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시젠을 한번 대응해보지 않으셨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이제 흐름들을 지금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확산세가 좀 꺾이지 않고 있는 흐름들이고 그에 따른 이제 부스트샷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백신을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가격 인상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 동사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좀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에 따른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를 보시게 되면 시약이 지역별 매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현재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남미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호흡기 질환 쪽으로 큰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한 10만 명대까지 다시 좀 확산세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진단 키트 수출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물량들이 과연 계속 증가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최근에도 보면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최근에 좀 찍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뭐 지금 백신을 맞아도 백신 소위 이제 돌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도 전 기대하고 있고 작년 매출이 1조 1천억이었어요. 올해 매출은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 8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자, 2차 목표 가격 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